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효목입니다. 네, 오늘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요.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 이혼을 생각하고 계실 때 이 조정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으로 제가 조정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정 신청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제가 쓰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써보시면 충분히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정 신청서는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 신청서를 하나씩 작성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기본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상의 사실관계 이거부터 먼저 만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편과 아내가 있겠죠. 남편은 제가 남자니까 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효목. 그리고 아내는 가상의 아내니까 저희가 은하빌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하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의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저희가 법무법인 예인이니까 아이의 이름은 정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자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오는 의뢰인들 나이로 할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84년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요즘에는 88년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인이는 올해 태어났다고 할까요? 그러면 2024년 가상이니까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까요? 84년 8월 15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와이프도 88년 8월 15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을 한번 볼까요? 재산은 일단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한 6억짜리라고 할까요? 6억 있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2분의 1 지분씩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채무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아내에게 있다고 할게요. 채무는 2억이 있다고 할게요. 요거는 아내 명의. 그리고 차도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 뭐 할까요? 차 포르쉐 할까요? 포르쉐가 있어요. 포르쉐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가상이니까 요거는 남편 명의인데 이거는 아내에게 준다고 합시다. 왜냐면 아내가 타고 있다고 칠 거니까요. 아내에게 줄 것. 네, 왜냐면 아내 운행 중이다. 네, 이거 말고도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금, 그리고 적금, 보험, 주식, 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있고요. 그 다음 채무도 많겠죠. 채무도 부모님한테 빌린 것도 채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카드론도 있고. 이렇게 할까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할 거라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요것들은 실제에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오늘 얘기할 때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기본 토대로 해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신청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신청인은 남편인 제가 정효목이 되겠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제 업무용 번호 적겠습니다. 010-4798-4874. 네, 이렇게 하면 제 업무용 전화번호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 가상의 생년월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840815 그 다음에 1234567 이렇게 할게요.
주소는 저희 법무법인 예인 주소로 할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 만들까요? 부산 연제구 거번남로 15번길 6에 은하아파트라고 할까요? 뭐 101동 101호.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송달 장소는 이 우편물을 받을 소송상 우편물을 받을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요거는 뭐 그냥 주소가 같으면 그냥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생략할게요. 등록 기준지는 뭐냐면 옛날에 본적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개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시면 제일 위에 보면 등록 기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저희가 거제동에 있으니까 거제동 1, 2, 3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이제 신청인이고 반대되는 거니까 이게 소송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제가 남편이니까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아내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내시다 그러면은 아내를 이제 본인 거를 여기다 적고 남편 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었죠. 제가 와이프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은하. 저희가 은하 빌딩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88년생 0815. 그 다음에 이거는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주소는 보통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주소는 같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구 하면서 쭉쭉쭉 요거랑 같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별거 중이고 별거 중이라서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 그거는 새로 바뀐데 전입신고를 한 그곳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송달 장소는 내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럼 보통은 뭐 직장이나 이런 데 하시는데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뭐 이런 거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대구라고 할까요? 대구, 뭐 수성구, 뭐 무슨 동, 띵띵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녀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사건 본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는 사건 본인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 본인, 원고, 피고, 사건 본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낸 가족관계에서는 이제 딸이 한 명 있죠. 이름이 정예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24년 1월 1일이고 여자니까 4111111 뭐 이렇게 할까요? 주소는 또 동일하게 부산 연제구 쪼쪼쪼쪼쪼 뭐 은하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등록기준지도 마찬가지로 이 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등록기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산 연제구 거제동 뭐 1, 2, 3 아빠랑 같다라고 봅시다. 만약에 아이가 한 명 더 있으면 그 한 명 더 있는 아이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1페이지가 끝이 났네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신청 취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이 신청 취지가 청구 취지가 됩니다. 소송은 결국 청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조정은 청구가 아니고 신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 신청 취지는 이렇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변호사 선임 없이 일반 개인이 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변호사로서 선임이 되어서 이혼 조정 사건을 맡게 되면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 다른 양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있는 양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뭐 원만한 혼인관계 조정을 희망하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함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뭐 그 밑에 보면 이혼을 원하며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확고하게 원하면은 이혼을 원함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고, 혹시 조정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정리가 안 되면은 그때는 이혼을 하지만 일단 한번 혼인관계 개선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여기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법적인 이혼,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 다음에 면책교섭비. 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그러니까 보통은 피고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희망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적는 거니까 뭐 많이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적으면 상대방이 조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적고요. 일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으면 위자료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할까요? 그래서 위자료는 내가 2천만 원 정도 받고 싶다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인정이 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심하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4천만 원, 5천만 원. 정말 드문 경우에는 1억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분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대부분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얼마를 받으면서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서 정산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가상의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잡은 거는 아파트는 6억, 이거는 남편이 반 들고 있고 아내가 반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런데 채무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제 보통 서로 협의를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이 아파트가 6억짜리인데 이걸 팔고 6억에 팔고 채무를 갚고 남은 게 4억이니까 이것을 반반씩 나눠 가진다. 그래서 2억 이렇게 나눠 가지자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게 6억에 팔릴 것인지, 요즘에는 특히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6억에 안 팔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팔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비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에 팔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에서 나눠 가진다. 이것은 조정 이혼 사건에서는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보통은 아이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내들이 양육권을 많이 희망하시고 남편들도 많이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 친권하고 양육권을 둘 다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 말은 지금 2분의 1씩 되어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내에게 준다. 그래서 단독 지분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남편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 지분을 넘길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아래 기재 부동산 전부나 지분에 관해서 이 조정 성립의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거니까 이걸 바꿀 거죠. 신청인은 접니다. 피신청인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워드 파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적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거죠. 지분의 2분의 1을. 그래서 아래 기재 부동산 지분, 보통은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보기 쉽게 2분의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아까 우리가 은하아파트라고 했죠. 네, 은하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 남로 15번길 6. 보통 이렇게 나오죠. 101동 101호 거제동 은하아파트. 이렇게 도로면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주소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넘겨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여기 보시면 포르쉐죠. 포르쉐 뭐 이렇게 할까요? 1, 2, 3, 4, 5, 6, 7 이 번호로 갈까요? 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뭐 간략하게 그냥 적겠습니다. 포르쉐 1, 2, 3, 4, 5, 6, 7 차량 소유권 이전, 여기는 등기가 아니고 등록 절차입니다. 이행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 하나를 제대로 적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 외에는 이걸 정확하게 적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미스를 하시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법률관계 분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혼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로 봤을 때 얼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정으로 가면은 이 조건이면 유리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지분도 넘기고 그 다음에 차도 넘기고, 그럼 내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적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항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하는 것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는 것들이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4번으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일단 세금의 내용을 다 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6억에 팔았는데 이제 채무가 2억이 있죠. 그럼 요거는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이제 채무를 이전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아내에게 귀속이 되고, 이건 아내가 계속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그리고 대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분을 받았죠. 그래서 아내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조정이 되면요,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6억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6억에서 2억을 빼면 이제 정확하게는 4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남편인 저는 차도 주고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그냥 한 1억 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반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서 편하게 하려고 5천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고, 여기서 또 반인 2억을 준다. 그러면은 합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내는 2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1억짜리인데 5천 주니까 또 5천.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2억을 받고 여기서 또 5천을 받으니까 2억 5천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딱 5대5로 맞게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돈으로 받아야 될 거는 2억 5천인 거죠. 2억 5천만 원을, 중요한 거는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한 다음 날 다음으로부터 뭐 한 달 뒤나 뭐 석 달 뒤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6개월 뒤나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정해 볼게요. 조정 기일이 8월 15일은 공휴일이니까 8월 16일에 정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자도 붙고 하거든요. 5%도 붙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물론 많은 재산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하고 양육자, 사건 본인은 이제 아이들이죠. 한 명 있으면 사건 본인이고 2명 이상이면 사건 본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아내죠. 네, 피신청인이 지정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뭐 왜냐하면 이게 단독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도 될 수 있고 뭐 공동양육, 공동친권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양육, 공동친권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걸 지금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2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아내가 키우고 두 번째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렇게 이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혼했고요, 위자료 했고요, 재산분할 했고요, 친권 양육권 했고 이제 양육비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 키우니까 신청인이 되죠. 지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받을 사람은 피신청인이 되죠. 여기가 아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남편이고. 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부터 지급할 건가 라고 되는데 보통은 단독 양육을 시작한 날로부터 합니다. 그럼 기본 사실관계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제가 2024년 3월 1일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할게요. 집은 나왔죠. 그러면 이게 과거 양육비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조정 이혼할 때는 보통 과거 양육비를 잘 언급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혼은 판결처럼 막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없다고 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할까요? 같이 살고 있다. 네, 계속 살고 있다. 동거 중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혼 조정 성립일이라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또 따로 나갈 날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볼까요? 제가 그러면 2024년 조정 성립하면 바로 나간다고 할게요. 8월 17일부터 이제 나갈 거죠. 그래서 요 날짜를 적겠습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사건 본인 우리는 한 명이니까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보통은 말일합니다. 말일이면 1월이면 31일, 2월이면 28일, 29일이 있는 날도 있고 3월이면 31일, 4월은 30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저는 말일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 1인당 매월 얼마라고 할까요? 한 100만원 할까요? 네, 100만원. 너무 작나요? 150만원 협의했으면 150만원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80만원으로 하셔도 되죠. 네. 그것은 서로 협의된 대로, 그렇게 하시거나, 협의가 조금 안 됐다 그러면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까지 된 것 같네요. 여기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라고 있는 건 또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뭐 1억 원을 뭐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거나 협의가 안 되면은 조정이 아예 처음부터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다면 또는 협의된 게 만약에 협의하다가 남편은 9천만 원까지 주겠다. 근데 나는 1억 1천만 원까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가운데가 1억 원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교섭이죠.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제가 신청이니까 남편이죠. 아이들 면접 교섭할 수 있는데 보통 매월 2, 4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토요일 보통 오전 10시부터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18시까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녁 먹고 보내려고. 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매주 하셔도 됩니다. 매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설, 추석, 여름방학, 겨울방학. 설, 추석은 협의해서 정한 1박 2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학은 좀 기니까 협의해서 정한 6박 7일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2박 3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것은 기본에다가 여기서 추가로 이제 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좀 내용을 좀 풀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드리려고 대략적으로 적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정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원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경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위가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묻고 그래서 위자료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거는 소송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는 조정은 어쨌든 과정은 크게 상관이 없이 결론만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정기 전에는 이 신청서 외에 준비 서면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신청을 했으니까 굳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 이런 거 언급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안 돼서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절차로 이행할 경우 그때는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는 거죠.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정기일에 가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 서로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금액적인 부분이 다 맞다면 조정이 잘 되고요. 그런데 금액까지도 조정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조정기일이 바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인관계증명서 보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여기를 보시면 혼인신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동거중, 별거중 이런 내용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 및 위자료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혼을 신청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주로 이제 폭행을 의미하죠. 네. 그 다음에 별거 중이다. 그러면은 요거 하면 되죠. 아니면은 더 이상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그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기여도는 제가 반 하기로 했으니까 5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의 기여도 5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변호사로 소송했으니까 또 가사도 했고 자녀 양육도 했다.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여도는 올라가야 되죠. 5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결혼 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갚아줬다. 상대방이 사채를 쓰거나 뭐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나 몰래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다. 뭐 이럴 때는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한 건데 뭐 이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양육비 산정 파악이 안 된 것들은 적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알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과거 양육비는 여기 있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뭐 얼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아이를 보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집에 있을 때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어디 가서 놀다가 다시 옵니다. 네, 양육과 관련해서 이제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희망 인도 장소는 사건 본인의 주거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가서 데리고 놀다가 다시 또 아이의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들을 보시면 신청인 저죠, 남편, 피신청인 아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씁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배우자이면 나 혼자 가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꼭 받아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있죠. 아이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 보통은 주민등록 초본도 냅니다.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소명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겠죠. 뭐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받아가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안에 모든 것들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재산 내역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많이 적어내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할 정도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해서 최대한 많은 재산 분할금을 받겠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생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보통 상대방도 아니 나는 그럼 더 많이 못 주겠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은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면 아까 부산에 은하 아파트 있죠? 101동 101호 지분 2분의 1 이렇게 하고 이제 상대방인 이제 아내도 있죠. 은하 아파트 쭉쭉쭉 해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지분 2분의 1 이제 가액이나 이런 거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아파트가 전체로 이제 6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3억이 되는 거죠. 이게 3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 명의로 이제 채무가 있죠. 채무가 근저당 채무 2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 명의로 이제 포르쉐가 있겠죠. 포르쉐 1, 2, 3가 4, 5, 6, 7 근데 이거 1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이 작성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 정도라면 실제 사실관계가 이 정도라면 조정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꼭 변호사 도움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정리할 재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다 뭐 친권자 양육자 뭐 양육비 정도만 한다 그러면은 개인이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작성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쓰는 것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산 분할이나 다른 부분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일반인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양육비 액수가 아주 조금 차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재산 분할 그러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조정이론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크다던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복잡하다. 특히 아파트가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에 또 근저당 채무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같이 작성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또 이혼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조정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